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외국인들의 사자세, 펀드 환매 물량을 중심으로 한 투신,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 물량이 팽팽하게 맞선 하루였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0.6% 하락하며 2010선 초반까지 밀리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중국 증시가 3% 이상 급락했고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약세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장은 하락하기는 했지만 3월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오늘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 그 해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내일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도 상담 가능한데요. 오늘 방송 보시다가 강의에 대한 궁금증도 물론 주실 수가 있고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둘 다 열어놓고 있을게요. 전화는 02-3153-2619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오늘 신청하셔도 내일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월요일에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함께 해주실 감독님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은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3주간에 걸쳐서 저성장 시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내용을 들어볼 텐데 지난 강의 리뷰 좀 해봐야겠습니다. 까먹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먼저 지난주에 강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우리나라의 그 각 정권별로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도표를 보겠는데요. 이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의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으로 오면서 아주 급속하게 그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2.7%는 예상치고 이것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해 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가파르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시장을 봐도 미국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중국 경제는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50% 이상이 그 중국 산업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산업이 기대고 있는 면에서 그쪽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과잉 그 재고의 그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더욱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이제 투자 방법을 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고요. 그런 이제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그 성장세가 좋은 주식을 우리 모두 사고 싶은데 그런 주식은 대부분 주식시장에서는 비싸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비싼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 바로 폭락할 때 사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폭락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전반적인 경기의 상황이나 업종의 상황이 이렇게 상향되고 있을 때 하락하는 것은 우리의 충분히 이제 천천히 사서 모을 수 있는 폭락세, 즉 좋은 그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경기가 하강하고 있거나 또는 업종 자체가 지금 나빠지고 있을 때의 하락 국면은 장기 하락세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은 조심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저성장 국면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년과는 다르다. 분명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투자 방법이 맞을까요? 3주에 걸쳐서 투자 방법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강의 시작합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안정우 팀장님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종목 상담 고지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부터 신청 받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놓고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우 팀장님의 강의 이어갈게요.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뭔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주식할 때 주위로부터 참 많은 어떤 투자 방법이나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리서치 자료를 읽을 때도 있고요. 지인으로부터 들을 때도 있고, 심지어 이런 방송이나 신문, 그리고 증권사 지점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지만 이렇게 추천된 모든 종목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일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혹은 정보를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차라리 종목을 그냥 탁 찍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잘하시는 분이 워낙에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아주 작은 돈으로도 주식을 시작하셔서 강남 테헤란로에 빌딩을 몇 채 살 돈을 모았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증권사 지점에 가면 저희가 이제 그런 돈 많은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방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 방에 이제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데, 그 예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나도 그 방에 좀 같이 넣어달라, 이렇게 거기서 주식 매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부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아니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귀었는데요. 결국은 원래 돈이 좀 많이 벌리게 되고 하면 이제 성격도 좀 까다로워지고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데, 그분이 좋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매매를 하자. 그래서 같은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서 주식 잘하시는 분이 나는 이 종목을 좋게 본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나는 이 종목을 살려고 한다. 혹은 난 지금 그 종목 판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정보도 이런 실시간 정보가 없는 겁니다. 같은 방 안에서 이렇게 정보를 매매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몇 달 안 버티고 그냥 그 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저 친구는 수익률이 좋아서 계속 돈을 버는데 나는 거기에 못 미치고 오히려 손해볼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신경질만 나고 하니까 그 방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그 친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 주식 잘한다는 친구분을 꽉 믿고 그 친구가 살 때 나도 사고, 무조건 또 그 친구가 팔 땐 나도 팔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주식을 하게 된다면은 그 주식을 할 때 매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식 잘하는 분이 마치 이 종목이 대박 종목인 것처럼 막 베팅을 할 때는 옆에 있는 친구분도 이제 흥분을 해서 같이 막 하지만 나중에 갑자기 손절매를 하기 바쁜 그런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자신 없게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이 또 갑자기 또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같이 따라갔던 친구분은 오히려 창피함만 더 배가가 되는 겁니다. 친구는 더 잘 되는데 왜 같은 방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너무 못하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사진을 놓고 한 거는 심지어 우리가 컨닝을 해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바로 그냥 친구들 시험을 옆에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때 이렇게 손바닥 가득 그냥 적어서 컨닝을 하는 방법까지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컨닝을 합니다만 그렇게 컨닝을 하더라도 바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바로 옆에서 정답을 외치고 있는데도 자기 돈으로 못 만드는 이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 주식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종목 하나를 듣고 오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그런 기준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투자 철학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 투자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다른 데서 별로 들어보신 적은 없을 텐데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통상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식의 정보는 바로 재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가 된다. 혹은 또 그 회사가 자산 가치가 얼만큼 된다. 그리고 요번에 계약을 새로 맺었는데 그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실적이 몇 %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런 재무적인 사항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주식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남극에 있는 빙산을 보듯이요. 바다 위에 드러나 있는 부분보다는 바다 밑에 깔려 있는 얼음이 훨씬 더 크게 이제 붙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식 시장도 이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지적 자산, 기업 지배 구조, 인적 개발, 심지어 친환경 경영까지 우리가 재무적인 어떤 사항 말고도 중요하게 봐야 될 상황들이 그 밑에 재무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증권사 레포트나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언제 가장 큰 손해를 받는가, 치명적인 손해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매매 타이밍에 좋고 나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그냥 그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비싸게 살 때도 있고 주식을 싸게 살 때도 있지만 결국은 좀 비싸게 사더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 사업이 잘 되면은 그렇게 이렇게 또 괜찮게 빠져나오고 수익률을 올리면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회사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겨버리면은 그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큰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뉴스 한 면에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자기가 투자했던 회사가 일면에 오르면서 그 회사가 큰 어떤 변화가 생기고 누구 횡령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별 수가 없죠. 덜 손해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되니까 그때는 대부분의 투자가가 과감한 손절매를 택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치명적인 수익률의 마이너스를 갖고 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써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의 투명성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촌음이 급한 주식 시장에서 기업의 투명성이 이게 무슨 한가한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처럼 기업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깨림직하고 제대로 발표하지 않은 것 같다. 저기는 뭔가 지금 쌓여 있다. 내가 지금 모르는 게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런 기업이 또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탁 펼쳐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면 일면에 자기가 투자한 회사 이름이 탁 올라와 있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당혹감을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예로 들면 지적 자산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투자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바이오 회사의 예를 든다면요. 그 바이오 회사는 지적 자산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가가 바로 사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바이오 회사의 어떤 IR을 들었는데요. 상당히 그 괜찮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 돌아와서 뭐 다시 리서치를 해보고 뒤져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에 한 30개가 넘는 회사가 그 지적 자산, 그 아이템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렇다면 그 회사의 지적 자산은 그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상품화가 되더라도 이 회사도 개발하고 저 회사도 개발한다면 그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증권사 레포트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어디서 듣게 된다면은 그 회사가 무엇을 개발한다, 또 어떤 무슨 상품을 개발했다더라, 뭐 필름형 뭐를 개발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만 듣지 실은 그 지적 자산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듣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고 일어났더니 웬 궤변이 터지는 그런 상황은 바로 이런 지적 자산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가를 케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빙산에 아까 그 위에 떠 있는 주가와 재무적인 상황,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얼음 밑에 크게 자리 잡은 그 빙산의 밑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요. 그 기업의 비전에 대해서도 그 얼마나 좋은 비전을 세우고 있고 회사원들과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주가와는 진짜 별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전에 한 중소 단말기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그 회사원들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또 파견 근무자들로 바꿔서 그 생산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실적이 좋게 나오는 몇 분기, 한 2, 3분기 정도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업을 계속 보면서도 저래 가지고 과연 저 기업이 오래 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기업 앞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데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파업이었는데요. 거의 목숨 걸고 하는 바람에 그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뉴스에도 나올 정도의 어떤 기업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기업은 점점 이제 당연히 쇠락하게 되면서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진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그 회사의 문제가 뭐였냐는 것이죠. 바로 그 비전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목표 자체가 실적을 올리겠다. 그런데 그 실적을 올리는 것, 즉 회사에 돈 버는 것에 목적을 맞췄다는 것이죠. 그 좋은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이지 돈 버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직원들을 쥐어짜서 임금을 줄여서 이렇게 실적을 올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하지만 그 방법의 잘못된 점은 바로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회사원들이 하는데 그 회사원들을 그 어떤 생계가 위태롭게 하고 또 임금도 적게 하면 그 열심히 일을 아무도 안 할 거고요. 서로 일을 미루는 회사가 될 텐데 그런 회사가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나침판 밑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종목이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 하는 어떤 판단할 때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그 기준을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은 지금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요. 그 아이폰 4의 어떤 설명회에서 자이로스코프라는 그 기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이로스코프 기능이 이 아이폰에 들어가 있고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가로로 돌리게 되면 화면도 가로로 돌아가고 또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앞이나 뒤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뭐 캐릭터가 펄쩍 뛰는 그런 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원래 이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 비행기, 우주선, 뭐 선박 이곳에 이제 다 들어가는 그 항해의 모든 그 방향이나 위아래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행기나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올라가서 정말 그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비행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위에도 하늘이고 밑에도 하늘입니다. 그래서 과연 뭐 어디가 땅이고 하늘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다가 예전에 무슨 이제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은 비행기 조종사가 그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한 채 거꾸로 랜딩을 하다가 이제 뭐 사고가 나고 그런 이제 황당한 일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을 이렇게 딱 가리켜주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건데요. 가만히 이 자이로스코프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그렇게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겉에 있는 원이 있고요. 이 속에 돌고 있는 회전축을 감싸고 있는 이 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원이 돌고 있는데 그 겉에 있는 원은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빙빙 돕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구가 그 회전축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해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사회도 변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았다는 기술도 이제 낡은 기술이 되고 뭐 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도 뭐 수급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겉에 원이 돌듯이 자꾸 바뀝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면은 상당히 곤란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중심의 축을 잡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이로스코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입학식에도 제가 이 자이로스코프를 선물로 나눠줬었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쭉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지속 가능성이 그런 그 중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금 왼쪽에 보시고 있는 사진이 이제 사하라 사막 서부에 있는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서부에 있는 잠자는 나무라는 그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라 죽은 것처럼 남아 있다가요. 한 번 딱 1년에 비가 오는데 그때 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뭐 열매를 맺고 할 거 다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다 해야 되고 또 다시 아주 긴 시간을 이렇게 말라 버린 나무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는 나무. 그래서 이제 사하라 사막의 잠자는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포도나무 밭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 자원이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무한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사막 같은 곳에도 계속해서 물을 줘서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따먹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투자 자원이 무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자원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어느 곳에 물을 주겠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포도나무 밭에 물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밭에 물을 주면 이것이 이제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이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광합성하고 열매 맺고 여름에도 쑥쑥 자라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투자자한테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그 지속 가능성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 가능성이 주식 투자의 어떤 투자의 철학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 사회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그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한한 상태인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단발적으로 물을 뿌려줘야지만 그 잎을 맺고 열매를 딸 수 있는 곳에 계속해서 자원을 투자하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그 열매의 양이 줄기 때문에 점점 이제 안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조금만 물을 뿌려주고 싹만 틔워주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자라서 이제 여름에 그늘도 만들어주고 열매도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식시장에 그 함몰이 돼가지고 뭐 어떤 주식을 이제 테크닉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매매하는 거, 이 투자하는 것 자체로도 실은 이 투자 하나로 우리들의 사회도 변하고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예전에 원조 같은 것이 왔을 때도요, 우리나라는 가난했을 때 해외 원조가 왔을 때 좀 더 좀 굶주리더라도 그 산업에 투자하고 도로를 깔고 인프라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산업 부국이 됐지만 또 동남아의 뭐 어떤 나라들은 외국에서 원조가 오는 대로 그냥 바로 국민들한테 배분해버려서 먹고 치워버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더 잘 된 거고 거기는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런 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와 국내 기업의 생존율인데요. 생존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얼마나 버텼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500대 기업이니까 미국의 500대 기업이니까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기업들이고 뭐 우리가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회사들도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500개의 기업이 남아있는 그 개수는 32%. 160개입니다. 그래서 70%의 회사가 실은 그 기간에 생존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성 없이 사라지는 그런 기업인 거고요. 미국은 그래도 좀 낫던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들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12개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100개 기업 중에 이제 12개 기업이 남아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90%에 가까운 기업들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이거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코스닥 회사, 즉 중소기업의 예를 들면요. 단 10년 동안에 사라진 기업이 75%입니다. 즉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그 코스닥 회사들의 75% 정도는 10년 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매매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그런 회사들을 매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주식하는 기간이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명이 바뀌고 또 이름을 지어도 막 영어 뭐 KFC 뭐 되게 외우기 힘든 이름으로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돌려주는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본다면은 훨씬 더 좋은 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오랜 기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10년 동안 투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75%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아까의 그 아프리카에 있는 잠자는 나무와 같은 기업에서 물을 주고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당히 기민해야 되고요. 두 번째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의 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밭에 물을 주게 되면 포도가 이제 주렁주렁 열리니까 신경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잠깐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음 편히 한다는 거죠. 그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굉장히 신경도 곤두서야 되고 사서 고생하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하고 또는 열매가 풍부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CEO들, 즉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성공 요소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은 건데요. 이분들의 상당 부분도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재무적인 성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고객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임직원의 충성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임직원의 충성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그 CEO 분들도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임직원들의 충성도가 가장 높아야지 바로 고객들도 만족하고 고객들이 만족했을 때 바로 재무적으로도 좋아지기 때문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임직원의 충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그 CEO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상한 점은 바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회사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빙산에 떠 있는 얼음은 요만큼이고 그 밑에는 더 큰 얼음이 있어서 그 큰 얼음이 뒤뚱뒤뚱 거리고 있는데 주가라는 거와 하나와 뭐 실적이라는 거 하나 뭐 이 정도의 변수만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주가를 맞추거나 이런 기업의 미래를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실질적인 어떤 회사의 모습을 외면한 채 그 주가로만 이제 분석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를 잘 못 맞추게 되고, 그래서 그 귀신도 모르는 게 주가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요. 우리가 그 빙산의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을 파악하게 된다면은 좀 더 회사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어떤 실패 확률도 적고 투자에 대한 수익률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투자를 말씀을 드릴 때요, 이런 투자를 그 SRI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예전에는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그래서 사회 책임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책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법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노예에 관련된 회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 좋게 생각하자, 이런 거였고요. 가장 크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 그 술, 그리고 도박, 그리고 총기, 무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분들을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회사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냐 했더니, 결국은 이제 우리가 펀드를 사더라도요, 그 펀드를 샀을 때 모든 회사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 산 회사, 뭐 이제 술 회사, 도박 회사, 뭐 총기 만든 회사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회사들도 거기서 다 자금을 수혈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좀 더 번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다도 이제 공장을 짓고 저기다도 공장을 짓고 광고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점점 더 번창하는 것을 보면서 그 미국의 이제 청교도 같은 분들이 SRI 펀드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말자, 이렇게 예를 든 건데요. 요즘 그런 것들이 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미국에서도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이제 많이 벌어져 갖고 뭐 5살 어린애들까지도 어떤 정신 이상한 분이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다 총으로 쏴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총기를 규제하면 될 텐데 왜 규제를 안 해갖고 집마다 장총이 3권씩 있고 권총은 2개씩 있고,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이제 청소년기쯤 되면 아버지가 이제 장총 하나를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어떤 미국의 가정의 모습인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총기 산업이 상당히 발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사망을 한 그 사건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를 규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미국의 총기협회에서 어떻게 반발을 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규제하는 주에 있는 총기 공장을 우리는 다른 주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박을 들어보면 결국은 이 총기 산업이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 아주 뿌리 깊게
그 사회에 위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마치 이제 총기를 갖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뭐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만약 SRI 투자가 좀 더 번성이 돼서 미국에도 총기 산업이 되지 않았었으면은 이제 지금과 같은 일은 좀 덜 했을 텐데 지금 미국이 그때 이렇게 산업을 하지 못하면서 그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식의 적당한 가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코스닥 지수들의 PER이라는 그 투자 지표를 써놨는데요. PER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지표죠. 자기가 투자한 것을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PER이 18.3배다라는 것은 자기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그 1,000만 원에 투자한 것으로 배당이나 이제 뭐 사회 그 기업의 성장의 정상적인 주가, 이론적인 주가로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18.3년이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에는 이제 스타지수 30이 있고 프리미어 지수 100이 있는데요. 스타지수 30은 이제 코스닥에서 제일 좋은 회사들 30개입니다. 그 회사의 PER은 18.3배고요. 100개 아주 유명한 기업 100개를 꼽은 그 PER은 15.4배고요. 그 코스닥의 보통의 회사까지 다 치면 52.9배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이제 코스닥에는 이제 PER이 막 6,200배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회사들 이제 PER이 이제 6,200배 뭐 이런 회사들도 있는 건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10년 만에 그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에서 살아남는 회사는 2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75%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기업은 PER을 10을 주면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 이하로 회수를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없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시다시피 코스닥 기업에 상당히 많은 그 PER을 주면서 높은 가격에 매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 주식이 과연 좋은 회사 주식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현재는 지금 보여드린 표처럼 파란색 안에 섹터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주로 봤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파이낸셜한 부분, 어떤 그 재무적인 상황, 그리고 과거의 기업들이 얼마나 더 실적을 올렸었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지금은 이것을 포함해서 더 미래의 계획은 그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논 파이낸셜한 비재무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원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비전이 공유되어 있는가, 혹은 이 회사가 투명한가, 뭐 이런 각종 환경과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자만 바뀌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닌 것이 바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투자자에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런 투자를 하면서 이런 논 파이낸셜한 부분, 사회 그 회사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캐려고 하면은 상당히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표를 해주고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손쉽게 그냥 실적이 어떻다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질을 오히려 낮추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실패의 확률을 더 갖다 주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특히 이제 거래소에 상장돼 있거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어떤 논 파이낸셜한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을 투자자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또 우리도 그 공유 이런 것들이 좋아질수록 또 회사들도 좋아지고요. 또 이런 것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표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케어를 해주고 또 자기의 비전이 단기적인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따라가게 돼서 투자가들도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서 투자 철학을 가지고서 지금의 어떤 그 증시하고 맞출 수 있는 파트가 어떤 파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지금 예를 들어보자면 미래창조과학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갑자기 사퇴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올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쪽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그 장관 내정자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지금 늦지 않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던 거 아닌가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책이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국회에서 뭐 이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넣네 안 넣네, 뭐 방송 기능이 뭐 넣네, 뭐 방송 장악이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금 이 부서가 뭐 하는 부서인지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알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만약에 통신주 부품주다 혹은 뭐 IT 통신망을 설치하는 부품주가 수혜주가 될 것이냐, 이동통신회사 주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두저도 아닌 이제 IT 부품주들이 될 것이냐, 뭐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너무 단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철학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즉흥적인 반응을 보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부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ICT 융합으로서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융합이 돼서 뭐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어떤 핵심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옷을 바꿔 입어서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몸이 변해서 달라 보이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면에서 오히려 제가 아까 말했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 어떤 철학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최근에 대성투자자문에서도 IT 회사들 요즘 부품 주를 방문했습니다만 그 회사를 가봤더니 실적을 체크하기 위해서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으니까 결국은 IR 하시는 분이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히 3개월 실적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전화가 오면 그때 우리는 이제 얼마 받을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회사들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회사가 2년 뒤에도 과연 그 회사가 계속 그 부품을 만들고 있을지 3년 뒤에는 없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철학을 가지고서 그 회사를 보게 된다면은 투자에 대해서 아주 낭패를 겪는 그런 경우가 적어지고 이제 열매도 더 이제 풍성한 종목을 여러 개의 종목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고요. 그래서 제가 저성장 시대의 투자법 3주간에 걸쳐서 했던 강의를 이제
이번에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가장 큰 것은 회사, 어떤 회사를 투자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봐라. 과연 이 회사가 혼자 지속 가능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이 좋은 회사는 결코 시장에서 싸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폭락기다. 그래서 폭락기에 이런 지속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사게 된다면 아주 좋은 수익률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의 상황이 그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아직도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지금 저금리가 끝나가는 시점은 주식 투자의 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지속 가능성과 저성장 시대의 투자법을 말씀을 맺고자 한다면요. 제가 어저께 이제 교회 가서 들은 말씀인데요. 그 0이라는 숫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알고 있습니다. 뭐 매매에 대한 테크닉, 회사를 분석하는 테크닉. 하지만 그 앞에 1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 숫자가 아무 의미 없는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1이라는 그 투자의 철학을 맨 앞에다 딱 놓는 것이 값어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 또 세워도 맨 끝에다 세워버리면 1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투자의 원리, 투자의 철학은 맨 앞에다 두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맺겠고요. 그 3회에 걸쳐서 저성장 시대 투자법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하고 서울경제TV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성장 시대 투자법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철학이 있으신가요? 우리 안종우 팀장님께서는 지속 가능성에 집중을 하셨는데요. 기업을 고를 때 다소 생소하고 신선한 접근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지적 자산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경영이 투명한지, 친환경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회 책임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출범이 됐죠.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는 일에 집중해보자라는 조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성장성이 좋은 회사를 폭락기에 잘 사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금리가 끝나가는 시점인 지금이 바로 주식 투자 적기라는 말로 결론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그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명강의 지옥 같은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대성 투자자문의 안종우 팀장님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내일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013-3366-0110번 문자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셔도 내일 당장 전화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3월 4일 오늘 학교 입학식 또 대학교 개강 같은 새 출발을 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힘내시는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